네, 코스피 5000 시대 이번 주 잘 정리하고 다음 주 또 채비를 해야겠죠. 오늘 전략은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코스피 꿈의 기록을 세우고 나서 오늘 살짝 상승폭을 줄이는 예, 기관의 매수가 일단 붙어주고 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네. 뭐 살짝 그저께도 좀 이제 조정이 좀 왔었는데 이제 강세장은 뭐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고 얼마만큼 이제 조정이 왔을 때 빨리 많이 회복을 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우리는 뭐 5,000포인트 도달했으니 나는 모든 주식을 팔고 다시는 주식하지 않으랴 그러면서 이제 떠나시는 분들을 제외한다면 그냥 뭐 숫자에 불과한 그냥 그 라운드 넘버 뭐 이 정도의 의미만 좀 담으시는 게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 들고요. 뭐 대외적인 불안 요소는 뭐 굉장히 좀 많았었죠. 뭐 그린란드도 있었고 뭐 관세 관련된 이제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뭐 환율도 좀 불편했고 금리도 좀 튀어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좀 비우호적인 변수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리커버리했다, 회복했다라는 점에서 강세장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먼저 전제적인 말씀 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의 의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신뢰를 높이고 실제 달성이 되면서 또 다른 전망에 대한 이제 그 신뢰성이 계속해서 좀 높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죠. 그렇게 인지가 강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신앙이 되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상승 추세는 뭐 계속해서 다만 속도의 문제지 추세적인 문제는 뭐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코스피가 이제 5,000선에서 6,000선에 좀 갇히면서 다음 달 뭐 1월 다음 주부터 뭐 2월 3월까지는 코스닥이 한번 굉장히 좀 만회의 속도를 좀 높이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이런 질문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증권사 객장에 앉아 있으면 삼성전자 지금 사도 돼요? SK하이닉스 지금 사도 돼요? 현대차 따라가도 돼요? 이런 질문들이 좀 많았다면 지난주부터는 이런 질문들이 꽤 많아졌어요. 이 장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적어도 반도체가 죽지 않는 한 우리 시장도 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포인트는 코스피의 실적 시즌이 들어가면서 검증하고자 하는 속도 조절이 나온다면 코스닥이 좀 기운을 내서 이 간격을 좀 줄이려는 노력이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5,000포인트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가져가기보다는 5,000포인트가 그냥 제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더 올라갈 종목이라면 뭐 지금이라도 사는 거고 여기서 리스크 조정을 해야 되는 뭐 이런 시점이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비중을 또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셔야지 5,000 자체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팔고 나니 더 많이 올라갔다. 삼성전자를 10만 원에 팔았는데 지금 15만 원 이렇게 온 상황에서 나는 도저히 이 손이 나가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마음이 더 괴롭다고 그러죠. 네, 그게 훨씬 더 괴롭죠. SK하이닉스도 60만 원 넘었을 때 다 팔았는데 이거 이제 다시 살려니까 손이 안 나가고 현대차도 뭐 40만 원 넘어서 다 팔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다시 살려는데 도저히 손이 안 나간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0포인트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 자체를 제로 베이스로 보고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으면 사는 거고 안 되면 매도를 하는 거지. 이거를 뭐 미리 팔았다고 해서 내 심리가 조금 뭐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바라만 보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간다면 시장과 점점 멀어지는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어떤 섹터의 주도주들을 일일이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좀 힘든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주를 뭐 제가 뭐 늘 말씀드리듯이 한 30% 정도는 미리 박아두고 그 다음에 다른 걸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만회를 하고 대응을 하는 게 그래도 시장과 함께 상승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뭐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를 제외하고도 충분히 좀 다뤄볼 만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주도 섹터 외에 좀 대응할 만한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 오늘 좀 언급을 드리고자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좀 몇 가지 준비를 했으니까요.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증권사에서도 5,000피 딱 찍고 나서 이거는 끝이 아니라 출발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뭔가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이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2차 전지 관심이 많이
많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전기차 캐즘 때문에 힘들었다가 작년에 ESS 모멘텀으로 좀 반짝였잖아요. 근데 약간 또 주춤했다가 이제는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 요게 좀 붙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종목군 하나의 섹터로 지금 뭐 큰 흐름을 낼 가능성이 좀 높은 섹터가 저는 2차 전지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뭐 작년 말부터 이제 다크호스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섹터다라고 좀 몇 차례 좀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아직도 근데 뭐 저같이 이제 제도권의 주식 브로커의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게 없지 않아 좀 있긴 있어요. 저렇게 막 수주 취소가 계속해서 나오고 적자가 나오고, 근데 시가총액은 뭐 수조 원대에 올라가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2차 전지를 관심으로 좀 넣기가 사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만, 뭐 그렇게 따지면 로봇도 그렇고요, 바이오도 그렇고 지금 이제 당장 현시감 있는 그런 실적뿐만 아니라 향후에 전망을 어떻게 녹여내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속도와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불편하더라도 어떻게 좀 변화하고 있는지를 좀 캐치하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일부 전고체 종목들이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었습니다만, 저는 뭐 충분히 대안적으로 이제 소재, 셀 일부 일부 업체들에 대해서는 뭐 지금 바닥을 이제 좀 탈출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거의 대부분의 논리는 비슷해요. 우리가 3년 전, 4년 전에 전기차와 2차 전지에 거의 엄청난 환호를 했을 때 그때 뭐 가져가고 있었던 그런 시각은 지금 많이 좀 허물어진 상태인데, 거기에 중간에 이제 AI 또 피지컬에 관련 로봇에 관련된 이슈가 들어서고 에너지 관련돼서 ESS가 들어서면서 기존에 있었던 논리를 보완해 나가는 이제 이런 다시 리빌딩을 해 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 배터리의 일반적인 배터리의 영역에서 피지컬 AI의 어떤 부품으로서의 그런 가치로 생각을 해본다면 뭐 좀 로봇 못지않게 충분히 상승세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 EV 전기차랑은 조금 달라요. 피지컬 AI는 전기차는 이제 자동차 밑바닥에다가 뭐 LFP든 뭐 3원계 배터리든 쭉 깔아놓고 그걸 일괄적으로 충전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전기차의 배터리를 적용을 합니다만, 이 피지컬 AI 특히 이제 로봇 쪽으로 간다 그러면 사실 각 관절마다 모터가 다 있고 각 관절마다 이제 필요로 하는 전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팔, 다리, 뭐 등, 목 뭐 이런 쪽에 일일이 다 배터리를 다량 생산된 소량 생산된 다품종으로 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셀 업체들, 그러니까 큰 배터리 셀을 만들어서 대량으로 공급하는 그런 좀 규모의 경제를 가져가는 업체들보다는 소재 업체들이 조금 더 강세를 띨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가정용으로도 사용이 되고 또 이제 공장 자동화에 또 사용되기 때문에 화재나 이런 안전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뭐 전고체 배터리나 LFP가 아닌 3원계 배터리의 강점을 보이는 우리나라 배터리 소재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그런 좋은 논리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좀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가장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또 전고체도 생산 시설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는 삼성 SDI가 저는 뭐 지표 종목, 대장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에코프로 이런 종목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섹터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굉장히 또 핵심 그런 이슈로 부각받았던 원전인데, 최근에 외국계 증권사에서 K 원전에 대해서 올해 수주를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분 좋은 분석들도 나오더라고요. 어떤 거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까요? 뭐 이런 수주 바라기 산업은 무조건 수주예요. 그냥 수주가 처음이자 끝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후 이제 원전 섹터 안에서의 선호도의 변화가 조금 있었습니다. 뭐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국내 원전의 신규 추진 이런 소리가 좀 나오면서 무조건 이제 시행을 하는 입장은 한전과 한국수력원자업 이런 쪽에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한전자 들어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반면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 같이 기자재를 가져가거나 원전을 건설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조금 선호도가 조금 밀리는 그런 상황이 좀 나왔습니다만, 뭐 한전 KPS, 한전기술, 한국전력 이런 종목 정말 무거운 종목들이 신고가를 내는 그런 흐름으로 좀 가고 있었는데, 다시금 한전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시각이 좀 나오면서 오늘 일제히 좀 밀리는 상황이고, 그에 반해서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선호도를 찾아가면서 현대건설과 함께 다시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도 각 이런 뭐 정상들의 그런 입에서도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주항공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 이 화두는 작년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올 1년 그냥 넉넉히 지켜만 봐야 되는 그런 섹터는 아니고 올해도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충분한 이제 그런 섹터로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도 언급을 드렸듯이 수주 바라기 이런 수주 바라기 산업은 무조건 수주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런저런 뉴스는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그 수주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정고점에 막혀 있는 박스권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1분기 말쯤에는 뭐 대형 원전이나 SMR 같은 그런 수주 쪽이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한 달 정도까지는 뭐 모아간다 아니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지켜간다 그런 개념으로 두산 엘러빌리티를 비롯한 일부 원전의 대표적인 종목들을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또 늘 강조드립니다만 원전과 전력기기는 같은 세트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 오늘도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원전의 수주가 나온다면 전력기기 관련된 또 전선 관련된 종목들까지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지금 주가가 조금 더디다고 해서 비중을 줄이기보다는 비중을 지키고 기회가 된다면 일부 좀 늘리는 것도 뭐 저는 전략적으로 충분히 수긍 가능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뭐 다만 이제 전력 기기 회사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미국에서 생산을 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2026년 하반기 올 하반기부터 증설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상승의 폭이 조금 더뎌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뭐 유동성도 많고 지금은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뭐 1분기 말 정도를 기대하면서 어느 정도의 그 비중을 유지해 나가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심은 또 우주로 쏠려 있고요. 뭐 테슬라 오늘 CEO가 다보스 포럼에서도 우주가 또 그런 뭐 AI 데이터 센터에 가장 최적화된 곳이다 뭐 이런 언급도 했었는데 어쨌든 스페이스X 상장에 따른 이제 큰 대형 증권사와 뭔가 이제 함께 협력하고 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언급이 되면서 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기대감으로 이걸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좀 먼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먼 일이다라고 생각을 저도 하면서 좀 테마성이 짙지 않나 좀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까 그 뉴스 속보에 나왔을 때 올 그 7월 정도에 스페이스X의 IPO를 진행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4개의 이제 큰 투자 은행들이 좀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IPO와 상장은 다르기 때문에 IPO는 기업을 공개하는 거고 상장은 말 그대로 시장에 올리는 거니까 그 시점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근데 IPO를 좀 한다라는 얘기가 특정이 만약에 딱 된다라고 하면 이건 굉장히 좀 일정상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 관련된 산업으로의 어떤 투자 심리를 확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보스 포럼에서도 지금 뭐 미국 중국에 이어서 유럽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위성 쪽 특히나 우주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5,000개 이상의 위성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위성의 에너지를 위해서는 태양광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까지 자극이 되는 이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우리 시장의 영향력이 좀 적지 않은 이제 그런 흐름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실질적인 종목들하고 테마적인 종목들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래에셋 그룹 같은 경우는 4천억 정도를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의 IPO 규모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계산이 좀 서겠죠. 그래서 그게 현금화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더해질 수 있느냐가 자극이 될 수 있고 그만큼의 가치가 늘어날 수 있는 시가총액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좀 강세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뭐 증권주 다른 이슈도 많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좀 쌓여가면서 미래에셋 증권이 오늘 11% 이상의 좀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주항공 산업을 한다라고 하면 적에도 위성을 하고 적에도 통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게 한화시스템 같은 그런 지표 종목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의 좀 테마성 종목으로 좀 볼 수 있다면 나라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국가의 사업을 어느 정도 좀 받아가는 그런 뉴스가 좀 나왔기 때문에 국책 사업에 관련된 기업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관심 섹터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좀 비겁한
판단을 좀 했는데요. 어떤 네, 예. 증권주를 좀 증권, 선택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근데 왜 비겁한 선택이? 가장 실패할 확률이 적은 아. 그러니까 뭐 큰 수익이 나기보다는 시장보다 못 갈 확률이 거의 없는 이제 그런 섹터를 좀 뽑아왔는데 다행히도 뭐 오늘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요. 뭐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즘에는 신고가를 내면서 주봉 기준으로 전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희 브로커들도 뭐 그렇게 거침없이 이렇게 추천을 많이 좀 드리고 있는데 증권주가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지난 4분기, 올 1분기 실적이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네. 없는 섹터가 전 증권주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거래 대금이 50조가 넘어가고 뭐 정부에서도 우려를 할 만큼 해외 주식에 대한 이제 그런 관심과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점이라면 이거는 뭐 증권사가 무조건 돈을 버는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대형 증권사들 오늘 STO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좀 금리도 좀 하락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증권주가 안 좋을래 안 좋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상법 개정 관련해서도 대형 이 증권사들은 대부분 자사주를 또 잔뜩 들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뭐 네. 최소한 5% 많게는 거의 한 50% 들고 있는 기업들도 좀 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대형사들은 뭐 그렇진 않습니다만 그만큼 증권주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재료가 좀 적용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대형 증권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시장의 강세를 함께 갈 수 있는 가장 좀 강력한 이제 그런 논리로 좀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듯이 뭐 일정상의 이벤트도 좀 좋고 여러 가지 지표들도 좋고 실적도 좋고 시장이 이렇게 나쁘지 않는 강세 국면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향후 전망도 끌어내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비겁한 그런 선택이긴 합니다만 가장 실패할 확률이 적은 신고가를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증권주에 대한 지금 공략도 저는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뭐 탑픽으로는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10% 11% 올라가는데 좀 너무 부담스럽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매물에 부담이 없는 신고가를 내는 종목으로 가시는 게 승률이 훨씬 높은 그런 상황이고 이런 재료를 아직 증권주의 주가에 다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더 높은 곳을 갈 수 있다라는 논리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한 그런 상대적인 네. 안전판 역할, 그게 이제 증권주의다라고 들리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관심주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음 주 전략을 위한 그 여러 가지 전략들 말씀해 주셨고요.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